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정상이라는 글자를 확인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장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내 몸이 지금 편안해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덜컥 겁이 나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심코 선택했던 습관들이 왜 신장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해하고 오늘부터 무엇을 조금 더 조심하면 될지 차분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겁을 드리거나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 몸의 신호를 생활 언어로 이해해서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신장에 좋다고 해서 이것도 챙겨 먹고 저것도 다려 먹었는데 왜 수치는 그대로일까요? 혹은 왜 몸이 더 붓는 것 같죠?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몸을 아끼고 싶어서 하신 선택들이 때로는 조용히 일하는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뽑아내며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정교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필터는 아주 고운 그물망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밀어넣거나 성질이 강한 것을 지속해서 보내면 조금씩 지치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신장은 자기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소실될 때까지도 묵묵히 버티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장이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그 장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가지 음식은 보통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니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너무 완벽하게 건강식을 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마음을 먼저 한 번만 토닥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독소를 빼주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매일같이 챙겨 먹는 녹색 채소와 과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즙을 내서 마시거나 가루로 만들어 진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지요. 시니어 분들의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신선한 채소를 드시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이것을 농축해서 즙으로 드시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장이라는 필터 입장에서는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대량의 칼륨을 처리하느라 비상이 걸리는 셈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근육이 이유 없이 떨리거나 입 주위가 저릿한 느낌, 혹은 기운이 하나도 없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혹시 내가 몸에 좋다는 채소나 과일을 너무 진하게 자주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소를 아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채소를 조리할 때 따뜻한 물에 충분히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아나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데치기만 해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한 종류를 많이 드시기보다는 아주 작은 접시에 조금씩만 담아 드시는 습관이 신장을 덜 지치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방에 놓인 건강즙들을 보며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며칠만이라도 횟수를 줄여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몸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많이 챙겨 드시거나 단백질 보충제나 가루를 매일 물에 타서 드시는 시니어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는 그 노력이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는 질소 노폐물이 되어 결국 신장을 통해 빠져나가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필터가 쌩쌩해서 이 노폐물을 금방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건강을 위해 단백질 가루를 우유에 타서 하루 3번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생활 장면은 신장에게 쉼없이 야근을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일상적인 식사에서 생선 한 토막이나 달걀 하나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신장 필터를 훨씬 더 부드럽게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육을 유지해주는 신장이라는 장기를 아껴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건강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내가 단백질을 너무 무리해서 먹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큰 진전입니다. 3번째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각종 영양제와 보조식품입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영양제가 대여섯 병씩은 기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부터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해외 보조제들까지 말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영양제의 개수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알약과 가루는 결국 간에서 대사되고 신장에서 걸러집니다. 특히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약초를 달인 물이나 농축된 보조제들은 신장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장은 화학 공장과 같아서 낯선 성분이 갑자기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평소 수치가 괜찮던 분이 몸에 좋다는 보조제를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드시고 나서 신장 수치가 일시적으로 흔들려 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내 신장이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하나씩 늘려가며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새로운 보조제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덜 지치게 하는 하루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잠자던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낮 동안 식사를 하실 때는 반찬의 간을 조금만 덜어내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선택을 해보시는 겁니다. 저녁에는 신장이 밤사이 푹 쉴 수 있도록 너무 늦은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그저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 조금 더 배려해주는 선택일 뿐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짜게 먹고 조금 더 신선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장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검사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십니다.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관리하기에 따라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다만 평소와 다르게 소변에 거품이 너무 심하게 오래 가거나 몸이 눈에 띄게 붓고 극심한 피로감이 몇 주간 지속된다면 그때는 차분하게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몸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씻어내고 내 몸을 더 아껴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 본인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껴진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